안녕하십니까? 예, 연주자 김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올겐을 배우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기본을 잘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전자올겐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평균 6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의 제일 막내가 지금 64살입니다. 커피 심부름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나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을 닦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피아노를 하고 전자올겐을 하고 악기 기타, 색소폰, 아코디온, 하모니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고 동네에서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건반의 기본을 닦으려면 아마 자녀분들 피아노 학원에 보내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바이엘을 칩니다. 바이엘. 그 다음에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체르니 40번 정도 쳐야 왼손, 오른손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체르니 40번 치는 기간이 10년에서 12년입니다. 이제 전공자들은 체르니 50번을 치고 나서 이제 클래식으로 갈 것이냐, 재즈로 갈 것이냐 저기 하지만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음악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자 음악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첫째는 이 계란 하나 쥔 모양을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계란 하나 쥔 모양. 그러면 계란 하나를 쥐면 손가락이 90도 정도로 변합니다. 90도 정도 변하면은 음악의 맛깔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계란 하나 쥔 모양으로 연주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손이 15도, 20도에서 놀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손 모양을 사진을 동영상을 위에서 정면에서 찍는다고 했을 때 손톱이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하나를 쥔 모양으로 음악 공부를 하시면 이게 누르는 거지 때리는 게 아닙니다. 때려야지 탄력을 받아서 손을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멜로디만 친다고 하면은 음악의 맛깔을 안 내고 멜로디만 친다 그러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음악에는 맛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화음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운지를 잘 잡으셔가지고 번호를 써가지고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시면은 운지는 끝납니다. 한 곡으로. 그 대신 운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지를 가리킬 수 있는 학원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전부 피아노 운지입니다. 피아노 운지. 피아노 운지 가지고 일반 박자 맞춰서 가요는 치실 수 있겠지만은 맛은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 목포의 눈물 전주곡이 라, 레, 라, 미, 라인데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이걸 8분음표로 놓고 이걸 16분음표 두 개 놓고 8분음표, 8분음표를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주곡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노래라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8분음표를 8분음표 치고 16분, 16분 치고 8분음표, 8분음표 치면은 노래는 되지만은 가수가 A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곡가가 이렇게 8분음표를 여기다 만들어 놨을 때는 이게 8분음표가 아니라 8.1분, 8.2분도 될 수 있고 7.7도 될 수 있고 7.6도 될 수 있고 7.5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노래하는 그러니까 가창력이죠. 가창력. 결과적으로 악보에 나와 있는 가사의 멜로디는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음에 연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화음은 악단입니다. 악단.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동시에 왼손 오른손 같이 하시려고 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목포의 눈물에서 제일 중요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빨간 사각 쳐놓은 거를 자 빨간 사각 쳐놓은 것을 제가 크로즈업 한번 시키겠습니다. 자 목포의 눈물에서 우리가 이게 시라레 시라파미 이렇게 이제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인데 이게 지금 현재 박자가 이 16분 쉼표하고 이 시하고 반박자입니다. 그러면 라하고 레하고 반박자고 시하고 라하고 반박자고 파하고 미하고 반박자인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박자 공부를 철저하게 메트로놈 놓고 공부를 하신 10년 20년은 학생들은 이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를 대충 하시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만 참으시고 정리를 하세요. 이 쉼표하고 이거하고 반박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반박자가 궁이나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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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속도를 좀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궁을 때 두 개 치고 짝을 때 두 개 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하나 할 때 이 두 개를 쳐야 되고, 둘 할 때 이 두 개를 쳐야 되고, 셋 할 때 이걸 두 개를 쳐야 되고, 넷 할 때 두 개를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충 쳐가지고는 음악의 맛깔을 못 냅니다. 제가 여기다 그 빨간 표시를 해놨던 것은 자 여기에서 1번 테크닉이 들어가 줘야지 더 멋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말인데 자 여기서 테크닉이 들어가면 이런 방법
방법으로 이제 전자올겐이라는 게 우리가 흥을 돋구고, 예, 자기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50년대 그러니까 4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붙어서 시작해서 이제 50년대 후반까지가 이제 주 전자올겐을 배우시는 분들인데, 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 쉼표가 우리가 하나를 하나가 반박자인데 하나 둘이면은 한 박자입니다. 요게 요게 한 박자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16분표를 멋있게 뺄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궁을 때 하나를 논아줘야 됩니다. 궁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박자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되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이러시면 이해가 좀 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포의 눈물을 쭉 나가 보겠습니다. 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공회, 그죠? 1번이에요. 자, 사공의 뱃노래인데 제가 그 박자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런 데서 테크닉을 넣어야지 맛깔이 나오는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근데 16분 음표가 꼭 이 자리만 붙는 게 아니라 하나에 붙을 수 있고 둘에 붙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6분 음표만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요 16분 음표 두 개를 1이라고 봤을 때 0.5씩 나누는 방법만 터득하시면 되고, 왼손 코드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하시면은 이제 주요 3코드, 이제 그 가족 코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코드를 간단하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하시면 제가 코드를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무 이해 상관없이 설명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지가 여기에서 2번이 나와야지 그게 됩니다. 그러면 2번을 아무 때서나 넣냐, 그게 아니고 운지를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제가 60년 동안을 60년 가까이 음악을 해가지고 저도 10여 년 전에 그 나름대로의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전부 다 노래 한 곡만 가지고 설명을 잘 들으면 운지 박사가 됩니다. 손이 절대 꼬이지를 않습니다. 꼬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을 움직일 때 이렇게 연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럽니다. 이 손 모양이 계란 하나 쥔 모양 가지고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교수님이 오시든가 어떠한 음악 학자님이 저한테 와도 제가 이걸 분명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계란 하나는. 그리고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 건반을 튕겨야 되는데, 자, 이렇게 계란 하나 쥔 모양이면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이거 내려서 누르는 겁니다. 탄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2번이나 3번에서 우리 이제 손 모양이 왜 이걸 내가 강조를 하냐면, 손가락은 5개인데 신경은 3개밖에 안 내려온답니다. 저도 우리 제자인 유해과 병원 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자, 신경 3개가 손가락 5개를 통제하니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 도레미파를 가르쳐 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 예, 음표를 크게 그려놓고 이제 컴퓨터로 편곡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려놓고 그 음표 밑에다 도레미파를 써드립니다. 음표 밑에 도레미파를 써드려 가지고 그거 500번 이상만 하면 도레미파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제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왼손을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오른손에서 마무리를 해놓고 왼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게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수들이 작곡가한테 곡을 하나 받았을 적에 이 멜로디만 받습니다. 물론 코드도 적어져 있겠죠. 이제 코드는 악단용으로 이제 악단한테 넘기는 과정, 편곡할 때 이제 편곡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은 자, 가수가 이 멜로디만 공부를 합니다. 박자 맞춰서. 근데 한두 번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 듣기로는 김범수 가수가 하루를 1년을 연습하고 녹음을 1년 했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이 거기서 이제 한 곡 가지고 오래 하면서 공부의 기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멜로디만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낼 것인가? 사실은 더 정확한 말씀 하나 드리면, 요게 16분 음표고 요게 16분 음표인데, 사실은 16분이면 노래 맛깔이 나질 않습니다. 이거는 15.5분 정도 하고 이건 16.5분 정도 들어가야지 음악의 맛이 됩니다. 그럼 작곡가가 우리가 음표를 설명을 할 때 15.5분 음표는 없습니다. 작곡가가 노래 가리킬 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자울경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조영남 씨를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조영남 씨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전부 재즈풍입니다. 재즈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표를 자기 나름대로 음악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본인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임영웅 씨하고 나훈아 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연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박자를 정했냐면은, 자, 사공에, 자, 보시면,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쿵짝쿵짝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나가기가는 박자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악 공부를 하시면서 1년 2년 동안은 잘 못 느끼다가 3, 4년이 지나고 나서 귀가 발전을 해서 멋있는 걸 찾아냅니다. 자기 본인 귀가.
그리고 우리 신체 부위에서 제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로 간사한 게 귀랍니다. 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악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귀가 먼저 앞서갑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자꾸 자기 손한테 요구를 하는데 손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려면 운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지 책을 보시는 거 그거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운지 나와져 있는 책자가 시중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두 곡에서 운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수천 곡을 치나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운지가 그 운지를 만드시는 분들의 자기 기준에다 만들었지 지금 전자울견을 배우시는 어르신들을 기준에 맞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운지 만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대신 한 곡 가지고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그 대신에 악보를 놓고 설명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다른 악보를 놨을 때 운지를 내가 가리켰던 운지를 연필로 해서 한 번만 테스트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손이 꼬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5개를 놓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도록 돼야지 맛깔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느리게 목포의 눈물 전주가 사공을 뱃놀이 아물거리기까지만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음악을 하시든 간에 기본 박자의 형성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제가 더 정확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일부러 이 밑에다 악보를 자, 그러면 자, 목포의 눈물 사공에 자, 이걸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서 두 번 하시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에서 있는 거 말고 자, 그러면 이게 사막도 한번 보시면 사막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넷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해야 됩니다. 둘, 셋, 넷. 그래야지 이런 데서 테크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것이 돼야 됩니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왼손 코드는 오른손이 어느 정도 대놓고 나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이제 목포의 눈물 전주곡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크로즈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잘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쉼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쉼표에 없는 노래도 이 16분 쉼표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16분 쉼표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16분 쉼표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목포의 눈물 전주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목포의 눈물 전주곡 시작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우리가 이게 궁인데 16분 쉼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이 앞에다 16분 쉼표 없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셋, 넷. 자, 이거 하고 자 16분 쉼표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16분 쉼표를 넣습니다. 또 사공의 뱃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공에 쉼표가 없죠? 쉼표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쉼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 상태가 16분 쉼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손 코드는 우리가 이제 코드 건반에서 여기 이 도부터 잡지 마시고 이 파에서 미까지 3코드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절대 음악 만드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운지 만드는 공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배우는 학원생들한테 코드를 가르쳐 본 역사가 없습니다. 오른손만 해놓고 코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하루나 이틀만 코드 공부를 하면은 모든 노래 코드가 다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오른손에 정리가 되기 전에 오른손에 정리가 되기 전에 오른손에 멜로디가 정리되기 전에 코드를 들어가 버리니까 박자도 엉망진창이지 모든 게 이제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또 보충드린 보강 설명을 드릴 것이 있다면 운지 만드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운지 만드는 방법은 이게 여기 오시지 않아도 전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700명이 넘습니다. 그 대신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원포인트. 운지 한번 잡고 사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멜로디는 대충 치면서 사이음에 굉장히 연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사이음 만드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븐 코드에서 만들면 됩니다. 세븐 코드에서 만드는 방법을 이제 다른 데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책에 전부 의존하고 저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는 게 옛날에 그 지금 반죽이랑 노래 나오기 전에 전주곡은 그렇게 많은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작곡가가 전주곡을 만들어 놨을 때 자, 악단마다 편곡자마다 전주곡이 조금씩 틀립니다. 특히 배신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전주곡이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로.
그러면 이제 옛날에 목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사공의 밴드를 알무가 얽으며 나중에 목포의 서름 치고 나서 전주국 들어가면 되는데 예. 자, 전주국은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본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기꺼이 상담해 드리겠고, 예, 초보분들 그리고 악보를 처음에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가 그거 허공을 처음에 그 네코드 취입할 때 E 메이저로 샵 4개짜리로 했습니다. 근데 자, 악보 편곡을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샵 4개짜리로 허공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건 많이 잘못된 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샵 하나짜리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공부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